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경남 정치권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주류 의원들에 대한 헌신과 인적 쇄신 요구 속에 경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도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취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면서도 당의 승리를 위한 헌신과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 여구만으로는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에는 석 달은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친윤, 중진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내부를 향한 쇄신의 경고로도 해석되면서 당내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 차별화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해 국민의힘 역시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친윤, 중진 희생 요구에 다시 한번 불을 댕긴 셈입니다. 경남의 3선 이상의 중진은 5명,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재선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재선 정점식 의원, 초선 서일준 의원도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또 김기현 전 당대표를 옹호하며 주류 희생을 거부한 모양새가 된 일부 초선 의원들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치 신인격인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발빠르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며 현역 의원들과 차별화를 꾀합니다. 강력한 실신,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게 의지가 표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경남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KBS는 올 한 해도 유권자들이 뽑은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이들의 자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은 징계와 법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의령군 의회 3선의 김봉남 의원, 김 의원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공사와 용역 등 370여 건, 35억 원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남편 소유 회사의 수십억 원대 비상장 주식 공개를 누락한 사실도 KBS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수사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합니까? 빨리 안 가고. 관계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재산공개 누락과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무더기 수의 계약에 대해 의령군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최종 처분을 위한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도 감시망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김해 씨와 창녕군 일대에 보유한 농지 2필지 8,000제곱미터를 들여다봤더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은 농민단체 고발과 기소로 이어졌고 이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혐오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을 뻥을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 양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 그리고 감시, 논평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힘이 되고 지방자치의 자양분이 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는지 KBS는 2024년 새해에도 한층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수억 원대 투자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 물품을 낙찰받았지만 이를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붙잡힌 절도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사기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해 규모가 20%로 크게 축소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 1년여 만에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상자에는 압류품이었음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2년 전 마스크 공장 운영자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권택수 씨. 피해금 회수를 위해 A씨 공장에서 마스크 8만 장을 압류했고 경매를 거쳐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권 씨는 보관 중이던 마스크 절반인 4만 장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용의자는 A씨의 친족인 B씨. 사기 피의자의 가족이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뭐랄까요? 이게 사기 오빠한테 또 사기당하고. 하지만 절도 피의자 B씨에게 내려진 법적 처분은 벌금 300만 원.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이 192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80박스 중에 40박스가 없어졌다 했는데 왜 7박스밖에 없어진 걸로 당신이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도난 물품은 마스크 4만 장이었고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2만 7천 장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7천 장만 피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CCTV 한 달치 분량을 토대로 범행 장면이 찍힌 것만 포함한 겁니다. 우리 담당자는 이제 CCTV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스크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던 건 같긴 같아요. 억울한 권 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한편 빠진 피해 금액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금액 재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먼저 진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예비 후보입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다음으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예비 후보입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용호 예비 후보입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일호 예비 후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밀양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류진아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동방문화대 문화예술 콘텐츠학과 특임 교수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을,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의령과 함안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곳곳으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2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창원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높겠고 휴일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창녕이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함안이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거창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2도, 산청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겠고 토요일 낮부터 비가 시작돼 휴일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예비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 진학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창원과 진주 대입정보센터에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시 전문가가 1대1로 대학별 전형 특징과 지원 전략 등을 안내합니다. 신청은 어제부터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청소년지원재단이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성교육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버스를 한 대에서 2대로 늘리고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도 운영합니다. 또 경남 청소년지원재단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역할을 하는 일시 청소년 쉼터를 확장 운영하고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카이는 2026년까지 위성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를 지원하고 평가에 필요한 장치 관련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은 2034년까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밀한 위치와 시각 등을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